만나서 반갑습니다. 1등급 수학의 시작 선행왕 강지훈입니다. 자, 일단 근황부터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지난주에 열렸던 그 영상이 임급동, 제가 보기에는 임급동 인기 급상승 동영상이 되어서 일단 학부모님들께 좀 전해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서 일단 본의 아니게 근황부터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얼쭉 봤더니 이 영상 올리고 나서 조회수가 한 이틀 만에 5,000회가 돌파했고요. 그리고 자료 요청하신 학부모님들도 한 200분 가량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보내드렸죠. 이메일을 혹시 잘못 남기신 학부모님들의 경우 제가 밑에서 또 이메일 주소 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또 문자도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달아주시는 답글들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일일이 또 다 답글도 달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은 일단은 내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영상 관련해서 배울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고 생각할 내용도 많아서 안 내리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주변에 사실은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그렇게 막 7,000회, 8,000회 막 조회수가 이렇게 향해 가면서 이게 과연 내 영상인가? 일단 내가 업로드를 하긴 했는데 학부모님들이 보시고 구독자분들이 보셨다면 이게 내 영상이 아니고 구독자분들, 학부모님들의 영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대로 내리는 게 맞나? 사실 좀 망설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약속이고, 사실 제가 사교육에 있긴 했지만 교육의 시작은 사실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이제 내렸습니다. 나중에 혹시 정말 많이 요청하시면 제가 다시 올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영상을 내리는 걸로 결정했고요. 오늘은 새로운 테마로 한번 우리 학부모님들 만나 뵐 거고요. 그리고 계속 제가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될 때 또 영상뿐만 아니라 제 계획이 좋은 자료를 학부모님들께 제공하고 같이 우리 교육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거, 손잡고 같이 해소해 나갑시다! 이런 게 저희 목표가 되니까 계속 또 좋아요, 구독 계속 청취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우리 또 좋은 어떤 계기나 툴로도 만날 수 있을 거니까 그 말씀 전하면서 오늘 테마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자, 오늘 테마는요, 제가 이제 방학특강 관련돼서 기준을 좀 정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방학특강 하니까 좀 이상해요. 특강만 해야 되는 것 같잖아, 왠지. 그냥 방학이라고 하죠. 그럼 방학 관련돼서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요거 듣고 그냥 나가셔도 돼요. 그냥 끝나는 건데, 바로 이게 뭐냐면 테마가 있는 방학입니다. 이거는 초등학교도 해당하고요, 중학교 때도 해당하고요. 고등학교는 사실은 해당 사항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는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럼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테마가 있는 방학과 관련돼서는 어떤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냐면, 그 테마의 주체가 학부모님과 아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화하시면서 좋은 방향을 만드시면 돼요. 대치동이라고 해서 썩 공부만 하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한 중학교 1학년, 2학년쯤 되면 요 방학, 특히 여름 방학을 이용하셔서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유럽이나 미국으로 여행을 가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제가 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가는 건 아니고, 우리 이제 대치동이나 또 이제 강남구 쪽은 좀 그래도 부모님들 중에서 어느 정도 재정적인 뒷받침과 안정감이 있으니까 꼭 요 시기를 노려서 가세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중3 되고 고등학교 되고 또 심지어 중학교 2학년 되면은 사춘기도 오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3학년 되면 고등학교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에 걸쳐서 유럽이나 미국을 갈 계기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에 굉장히 오랜 기간을 할애해서 가시는 경우를 제가 사실 많이 봤습니다. 베트남 이런 데 여행 가는 거 말고요, 멀리 우리가 시간을 많이 내서 10일 정도 빼서 가는 곳을 선택하셔서 보통 그런 곳으로 여행을 가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그 의견을 지지합니다. 왜? 우리 아이들에게 방학이 매번 있죠. 어릴 때는 저학년의 방학이 있고요. 중학교는 뭐 한 1학년, 2학년 되는 동안에 방학이 있습니다. 중학교에 전체 방학이 6번이 있잖아요. 이 6번의 방학들이 우리 아이들이 매번 다른 상태에서 오는데, 그래도 매번 테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나중에 시간을 돌렸을 때
어머님들 또는 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자연스러운 키워드가 되기도 합니다. 너 그때 뭐 했지? 맞아. 우리 그때 여름방학은 뭐 한국사 정복이 테마였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그때는 뭐 프랑스 여행 가는 게 테마였어. 또 미국 여행 가는 게 테마였어. 우리 동남아 가는 게 테마였어. 이런 것들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학습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뭐에 대해서, 놀이에 대해서도 테마를 정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우리가 방학 이 시간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모적으로 흘려보내는 때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자라나면서 볼 수 있는 요 시기는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만 볼 수 있는 때니까 지금만 만들 수 있는 추억을 좀 학습 외에도 가지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머님들이 관심 가지시는 건 사실은 이런 내용은 아니시죠. 자꾸 어머님이, 왜냐면 제가 어머님만 너무 상대하다 보니까, 그죠? 아버님은 굉장히 어머님 10분 중에 아버님 1분 상대.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제가 이제 입에 배워서 그래요. 구독자님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구독자님들 또는 학부모님들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관심 있는 거는 사실은 학습에 대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강지훈 원장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방학의 특강, 방학의 학습의 모습은 어떨까 궁금하셔서 들어왔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의 입장에서 여름방학은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일단 기본적으로 짧다라는 느낌이 무조건 큽니다. 저희가 이제 내신 대비를 할 때, 기말고사를 할 때 보통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요. 기말고사 기간에 지금 이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벌어지냐면요. 빨리 보는 학교와 늦게 보는 학교가 심하면 거의 30일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학원을 하고 아이들이 수업하는 입장에서는 이 모든 아이들의 수업 일수를 다 충족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쫙 엑셀을 열고 우리 아이들 다니는 학교를 쭉 쓰고 달력에다가 시험 기간을 다 점으로 찍습니다. 점도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겹치는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내신 기준을 잡고 내신에 휴강을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방학의 운영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방학의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가 다 점도를 찍고 그리고 나서 통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산정하는데 그 기간을 일반적으로 얼마나 산정하느냐? 3주를 산정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못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고 뒤에 빨리 계약해서 못 들어오는 친구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학습의 시간을 똑같이 3주 정도로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3주 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죠. 앞에서 제가 테마를 갖는 방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꼭 수학이 아니라, 꼭 공부가 아니라 놀이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3주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영어라도 좋고요. 사회도 좋고요. 국어도 좋고 모두 좋습니다. 다만 그 시점이 지났을 때 요 3주의 기간과 관련돼서 학습의 완결성이 있어야 돼요. 하다가 중간에 끝나는 거 안 돼요. 그건 테마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학습이 시작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완결되는 방학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시간 변수를 놓치고 하는데 시간 변수를 갖고 가셔야 돼요. 자, 특강은요. 특강입니다. 추가 알파의 개념이 돼야 돼요. 이 특강이 정규를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물론은 지금은 체력이 안 돼서 예전처럼 이렇게 특강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저 이제 특강 하나 깔았는데 실제로 제가 옛날에 대치동에서 이제 강사하던 시절에는요. 그때는 이제 5시부터 11시까지 6시간 수업했어요. 6시간 수업했고 아침에 9시부터 특강 있으면요. 9시부터 12시까지, 1시부터 4시까지, 6시부터 또 11시까지 이렇게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총 하루에 12시간씩 막 그렇게 수업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수업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이게 우리 이제 그 강사들끼리 이야기하냐면 필드라고 하는데 필드에서 막 많이 해보니까 수업을 이제 너무너무 잘하는 계기가 되었죠. 수업이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어떤 경우를 자주 보냐면 수업을 막 특강을 연달아 듣게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업 중에 물어봅니다. 야, 너 정규 수업 안 하니? 정규 수업도 한대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정규도 과제가 안 되고 특강도 과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되죠. 사실 죄송하게도 그거는 아이들로 하여금 어떤 학습의 성취를 노린다기보다는 그냥 너 나랑 좀 안 맞아. 너 좀 나갔으면 좋겠어. 나 너 집에 있는 거 너 정말로 너 보고 싶지 않아. 나가줄래? 이런 느낌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특강의 계획을 잡을 때 정규의 복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 과제를 완성할 수 있는 시간 생각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특강이 붙었을 때 특강의 과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붙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 시간 안배를 잡지 않고서 시간을 짜시면 효율성도 떨어지고요. 아이들이 이 수업을 하는 과정 중에 지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무엇을 얼마나 많이 풀었냐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아이들이 그 시기에 완성되어져야 되는 학습 습관이에요. 자, 우리 아이들 두 개로 한번 나눠서 봅시다. 아이들이 엄청 성실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과제를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막 곧 죽어.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친구들에게 과제를 많이 내주면 어떻게 될까요? 과제를 완성도 있게 하거나 아니면 대충 해서 어쨌건 다 풀고 나거나 하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지점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그거를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소모되는 느낌이 나고 그러다 보면 빨리 부러집니다. 지쳐서 다시 진짜 자기가 해야 될 스텝으로 못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 개개인의 학습 시간과 수준에 맞게끔 수업을 잡으시는 거예요. 여름방학이니까 무조건 특강한다가 아니라 특강은 하되 이 친구에게 맞는 수업을 잡아주자. 그리고 적어도 과제를 공부할 수 있는, 과제를 완료해 갈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주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 확보가 일단 무조건 첫째적으로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과제를 자꾸 완성해가는 습관들을 쌓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상위권과 상위권과 중위권, 하위권의 특징들은 이런 지점들이 있어요. 최상위권 아이들은요, 매번 수업에 대해서 그 부분을 완벽하게 자기가 습득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상위권 아이들은 자기가 막히거나 이해가 안 되면 다음 스텝으로 못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자꾸 요구하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수업의 분위기에 따라 우리 아이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내가 마음이 조그만데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질문했어. 근데 막 세게 나한테 얘기해. 어떻게 질문해요? 상처되고 막히고 다음 스텝으로 못 넘어가죠. 나는 좀 뭐 대범해요. 별로 신경 안 써요. 질문하고 혼나는 거 괜찮아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런 지점까지 보셔야 된다. 자, 얘기가 잠깐 한 대로 흘렀는데 다시 방학특강 얘기를 좀 진지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간과 관련돼서 제가 이제 수학에 대해서만 쭉 말씀을 드릴 건데, 수학과 관련돼서 방학특강은 크게 예습을 할 수 있고 복습을 할 수 있죠. 이게 조금 달라집니다.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교과서의 구성에 따라 우리가 준비할 과목이 준비할 또는 시간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초등 관련해서 또는 중등 관련돼서 아직 진도를 많이 안 나갔어요. 그래서 무조건 한 학기 선행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그냥 선행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학원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1학기 기말이 끝났고요. 학원에서 정규반으로 2학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추가로 엑스트라로 들어오는 방학특강은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 복습으로 갈까? 예습으로 갈까? 말씀드리자면 가급적이면 예습을 가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중학교 정규 수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등과정 아니라. 왜 중학교에서 이런 지점들이 중요하냐면 이렇습니다. 일단 중학교의 책 구성은요, 학기별로 볼 때 1학기는 다 대수 파트고요, 2학기는 다 기하 파트예요. 기하는 전체적으로 연결되는데 중등의 1학기는 사실은 횡적인 연결을 갖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제가 유튜브 영상 찍어 놓은 부분 찾으시면 충분히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것 통해서 좀
디테일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죠. 보세요. 우리가 1학기가 끝났어요. 2학기를 정규반에서 합니다. 학원에서. 그러면 1학기를 선행을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 복습은요? 왜 복습이 조금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런 지점이에요. 저 복습 무조건 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해도 돼요? 효율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효율성. 공부하면 실력 늘지 당연히. 노는 것보다 낫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정해진 시간 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좋은 성과를 낼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학기의 복습을 왜 강조하지 않냐면, 물론 1학기가 엉망으로 돼 있으면 당연히 하셔야 돼요. 1학기의 경우는, 특히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의 경우는 사실은 고등 연계 과정에서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2학년 1학기에 앞에 부분에 수를 다룰 때 우리가 무한소수, 유한소수의 개념을 상당히 오랫동안 배웁니다. 그리고 문제로도 많이 풀어요. 분수를 쭉 나열해주고 이 중에 유한소수인 것을 고르시오라거나 뭐 순환소수인 것을 고르시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고등학교 때는 나오냐 안 나오냐? 안 나옵니다. 그냥 공식처럼 우리가 순환 마디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분수로 바꾸는 게 있어요. 순환소수를. 그거 정도 하는 법만 알면 다음 진도 진행하는데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급적이면 다음 스텝으로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1학기가 되면 대수로 연결되잖아요. 수에서 수를 받아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한 학기 동안 수를 공부했는데 방학 때 다다음 학기에 수를 연계해서 공부하고 배우는 목차는 동일합니다. 수식, 방정식, 중간에 부등식 껴있고 함수. 이렇게 1학기는 책이 다 구성되어 있어요. 다만 횡적으로 커질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1차 방정식 배우면 중학교 2학년 1학기에는 1차 방정식 2개 나오는 연립방정식 배우고요. 중학교 3학년에는 1차 방정식 2개 곱해져 있는 2차 방정식 배운단 말이에요. 똑같은 걸 배우지만 점점 커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셔야 돼요? 방학 때 우리 한 학기 예습을 해주면 너무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주로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거고요. 우리 아이가 중학생인데 정규반에서 안 나간다, 다음 학기를.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선행으로 다음 학기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버겁습니다. 동시에 안 돼요. 왜냐하면 3주 동안에 한 학기 분량을 끝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테마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끝냈다가 되려면 요것 또한 테마가 있어요. 그건 따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보통은 중학교는 학기별로 하니까 책을 한 권씩 끝난단 말이죠. 그럼 3주 동안 매일 푼다고 해서도 내가 책을 한 권 끝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한테 교재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무슨 교재를 해야 돼요? 제가 항상 어디 나가서나 말씀드리잖아요. 아이들과 정하세요. 아이들에게 맞는 교재가 다 있고 그게 제일 좋은 교재입니다. 여름방학은 3주니까 기본적으로 교재의 볼륨이 얇아야겠죠. 그리고 최상위권의 문제를 다루지는 않아줘야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좀 쉬우면서 얇아서 3주 동안 한 권이 끝낼 수 있으면 좋은 문제집이에요. 그리고 그게 좋은 방학 특강입니다. 그럼 그 방학이 끝났을 때, 올 2024년 여름방학이 끝났을 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이번 방학에는 2학년 1학기를 빠르게 한 바퀴 돌았구나, 스킵했구나, 이렇게가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고등 과정에 선행을 하는 우리 구독자분들님께 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 과정은요, 우리 전체를 할 수 있는 경우와 부분을 할 수 있는 경우로 나뉘어요. 전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예습으로 해야 되는 경우와 복습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나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쭉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구교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신교과인 공통수학 1, 2가 기존에 있는 수학 1, 2랑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름이 정확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수학 상하 1, 2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정석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 책 바뀐 게
제가 드리는 말씀과 굉장히 부합하기 때문에 이 또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책이 편제가 수학 4항아 1, 2까지고요. 지금 이제 수능 체제가 바뀌면서 수능 2까지만 수능에 나오는 거 아시죠? 요 다음에 선택은 따로 있습니다. 선택은 이제 고등학교 내에서 결정될 지점이고요. 어쨌건 수능은 수투까지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선행을 할 때 레인지로 범위로 잡을 수 있는 건 역시 요 4권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수학상을 좀 말씀드릴게요. 수학상의 경우는 방학 특강을 이용해서 복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진도가 늦어요. 그러면 예습도 가능하세요. 자, 수학상은 어떻다? 복습도 되고 예습도 된다. 이거예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수학상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수학상의 테마는 중학교 1학기에 배웠던 대수의 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의 구성이요. 다항식의 연산, 인수분해, 항등식, 나머지 정리, 실수, 그 다음에 복소수 이렇게 나와요. 복소수, 우리가 전체 중등 수학상이 15단원이긴 한데 기하 파트와 관련되어져 있는 2단원이 있어요. 10단원, 11단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최대화 최소는 우리가 이제 수학하의 다항함수 그래프 배우는 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이와 관련된 내용도 제가 다 찍어놨습니다.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수학상을 전체 13단원으로 보자고요. 공통수학도 13단원으로 보시면 되는데 고등학교 와서 처음 배우는 내용이 몇 단원에 등장하냐면 6단원에 등장해요. 그럼 1단원부터 5단원까지는 어떻다? 우리가 다 한 번씩 해봤다, 배웠다는 거예요. 1단원 다항식의 연산 중학교 2학년 내용입니다. 2단원 인수분해 중학교 3학년 내용이에요. 3단원 항등식과 미정계수 중학교 1학년에 나와요. 4단원 나머지 정리 파트는 정수론 파트로서 중학교 1학년에 나와요. 5단원 실수에서 주로 무리수 다루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왜 예습도 가능하고 복습도 가능하냐면 우리가 했어요. 해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식이라고 해서 등장할 게 정말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우기가 쉽겠죠. 우리 아이들이 공식을 익히고 내 것으로 체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적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예습도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정석은 연습 문제를 다 풀어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습 문제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연습 문제까지 소화하려면 물론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지만 특강으로서 활용하기에는 좋다. 그럼 예습은 어떻게? 내가 특강 하나 끝났으니까 수학상 끝났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특강은 특강이에요. 내용은 똑같이 강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상 다 듣고 나서 자기가 그 문제를 따로 풀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수업을 듣게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13단원입니다. 그죠? 우리가 방학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3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씩 3주 하면 15회죠. 그러니까 보통 여름방학 특강으로 학원들이 가장 많이 잡는 게 수학상이에요. 책이 끝난다는 의미도 있고요. 아이들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학상은 예습하는 친구도 편하게 들을 수 있고 복습하는 친구도 편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컴플레인도 적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학상을 공부하게 하시는 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뭘로요? 예습도 되고 복습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수학 하파트에 가면 달라져요. 제가 이제 겨울방학 때는 수학하를 깔아요. 그런데 여름방학 때는 저 역시 수학상만 강의하거든요. 왜냐하면 수학하는요. 매일매일의 수업으로 진행하기에는 확실히 버거워요. 그래서 예습을 듣는 친구한테 수학하는 썩 추천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수학하를 전체 테마로 끝날 겁니다는 어떤 친구들이 수학하를 들어야 돼요? 그렇죠. 복습밖에 없잖아요. 예습 아닌 복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습하는 친구들은 수학하 파트를 특강으로 들으시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빠르게 우리가 익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쫙 다 정리할 수가 있으니까요. 수학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수학하는 구성적으로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요. 크게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앞에 정석의 목차로 하면 16단원부터 19단원, 평면좌표부터 도형의 이동까지가 이 4단원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파트예요. 얘가 예전 모든 교과서에는 다 수학상에 있었는데 이제 공통수학 2로 바뀌면서 얘가 이제 하파트, 우리 다른 책으로 넘어온다는 것도 갖고 있는 특징이죠. 그리고 나서 뭐를 하냐면요, 기초론이라는 걸 합니다. 기초론은요 20단원부터 시작하는데 집합, 집합의 연산, 명제의 조건, 명제의 증명에 해당되는 4단원이에요. 자, 요거는요 우리 집합 생각나시죠? 우리 구독자분들, 학부모님들 다 옛날에 중학교 1학년부터 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명박 대통령 교육 개정부터 집합이 빠졌어요. 고등과정으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생애 최초로 집합을 만나게 됩니다. 집합이 너무나도 벽이 높게 느껴져요. 낯설어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테마로서는 보면은 함수 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순열조합 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섹션을 크게 수학상 때는 안 했던 섹션을 수학하에 가서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드리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유가 이런 건데, 아까 제가 예습도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냐면 범위를 좁게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이번 여름방학의 테마는 수학하야, 이거는 누구한테 가능하다고요? 복습한테 가능해요. 그런데 나는 예습으로서 수학과 관련된 걸 하고 싶어요. 그럼 뭐를 하게 하시는 거냐면 전체 다 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도형의 방정식 또는 함수론, 요 2개를 방학의 테마로 잡으시는 거예요. 선생님 집합 애들 어려워한다면서요? 집합 안 돼요. 그 집합 지금 공부한다고 안 돼요. 왜냐하면 명제와 조건, 명제의 증명, 집합이 다 하나로 쭉 연결돼 있는데 실제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집합, 명제 이게 안 돼서가 아니라 수학상의 수학적 지식이 아직 완비되지 않아서 못 푸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집합, 명제, 특강 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확률 경우의 수 선생님 어떤가요? 확률 경우의 수 괜찮아요. 그거 특강으로 괜찮습니다. 특히 이제 2학년이 끝나고 2학년 2학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확률 경우의 수 특강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만 확률과 경우의 수는 특강이 차지하는 포션이 적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결국에 확률 경우의 수를 풀 때는 자기가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되거든요. 그건 결국에 자기가 뚫어나가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수업이 확률 경우의 수의 실력을 월등하게 키워줄 수 있는가? 정말 대단하신 선생님이면 가능하겠지만 그런 선생님은 저는 아주 진짜 많이 보진 못했어요. 뭐 함수나 삼각함수나 뭐 이런 것들, 행렬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특화되게 잘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확률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정말 적다. 그 지역에 한두 명 계실까? 한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은 찾아서 듣는 거 저는 무조건 강추합니다.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자,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수학 상은 아까 예습 복습 다 된다. 이유는 뭐예요? 새로운 공식이 별로 없다. 중학교 때 다 해봤다. 그래서 중학교 심화까지 잘한 친구들은 수학상 예습해도 괜찮아요. 어렵지 않게 잘할 수 있어요. 수학상을 복습으로 한다? 너무 좋지. 그죠? 전체를 다 한다예요. 수학상은. 수학하는 전체를 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 한다? 복습을 선택해라. 근데 나는 예습을 하고 싶어요. 그럼 테마로 간다. 그 테마의 2개는 뭐다? 도형의 방정식이나 함수다. 집합은 테마로 잡는다? 안 잡는다. 수학의 순열조합은 테마로 잡는다? 잡는 거는 상관없지만 특강을 통해서 아주 좋은 선생님 수업을 듣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적을 거다. 특히 중등수학에서는 그걸 해주실 수 있는 선생님은 더 적을 수 있다. 고등수학은 아무래도 입시 관련돼서 특화된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지점들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이제 여담인데 그 중등수학의 선생님들은 중등 도형에 특화되셔서 가시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중학교 2학기가 도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2학년 2학기의 도형 파트 경우는 고등 선생님들도 못 푸는 문제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보조성국고 직관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는 완전 특화되어져 있는 분이에요. 도형 분야는. 그래서 역시 그 부분도 그렇게 활용하시는 겁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도형 특강 관련돼서 좀 한번 싹
말씀드릴게요. 도형 특강 듣는 거 처음 듣는 친구들한테 저는 굉장히 강추합니다. 저도 한때 이제 제가 이제 뭐 아이들 뭐 특목고 대비반도 하고 옛날에는 뭐 외고도 다 시험 보고 그랬거든요. 외고반 아이들 뭐 가르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경시 수학 관련돼서 이제 공부했던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도형 관련돼서는 아주 남들보다 더 심도 있게 공부했던 때가 굉장히 많았죠. 도형 특강 저 당연히 해봤습니다. 근데 도형 특강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도형 특강을 들으시는 건 좋은데 요 정도의 가이드를 갖고 가셔야 돼요. 도형 특강을 통해서 다 얻은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마 이럴 거라. 어떤 말씀 좀 드리고 싶으냐면 이런 건데요. 도형 특강을 듣잖아요. 도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좋습니다. 도형은요. 뒤에 거를 알아야지 막 앞에 게 이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고 도형을 이해하는 데는 도형 특강이 진짜 좋다. 그런데 도형 특강을 들었다고 문제를 잘 푼다고는 생각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요 도형 특강 하면요 어떤 이슈가 있냐면 항상 이런 이슈가 있어요. 수업을 들으면 너무 재밌어요. 아이들이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도형을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해석해 주세요. 막 너무 좋아한다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탁 도형을 설명하고 나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문제 풀어? 그럼 문제를 풀라고 주는 순간 이슈가 발생해요. 왜요? 도형은 직관성이 어느 정도 개입되기 때문에 도형을 유독 잘하는 아이들은 보자마자 풀어요. 1분도 채 안 걸려서 몇 초 안 돼서 그냥 보조선 쭉쭉 긋고 답 내고 선생님 이거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안 보이는 친구들은요 이거 5분 줘도 한 문제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특강 역시 그런 이슈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특강을 들을 때는 어머님들이 이 부분을 감안하고 가셔야 돼요. 문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놓는다. 도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힘쓴다. 그럼 이런 도형 특강은 누구한테 적절할까요? 아직 중등 2학기를 많이 하지 않은 초등 아이나 중등 도형이 이해 안 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자, 도형 갔다가 이제 다시 수원으로 넘어옵니다. 제가 저 아시는 부모님들 알겠지만 제가 항상 하지 말라는 특강이 수원 특강이에요. 수원 특강은 안 하시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왜냐하면 수원은요 크게 3개의 토막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지수로그가 6단원, 삼각함수 그 유명한 삼각함수가 5단원, 수열이 4단원입니다. 근데 이 3개의 토막이 어느 하나 다 만만하지가 않아요. 특히 지수로그 파트 아이들에게 거의 통곡의 벽 수준이에요. 거기 앞에서 막 울고 좌절하고 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저희 학원에 수투까지 다 하고 컴백하는 친구들이 제법 있는데 그 친구들이 다 어디로 컴백하느냐? 수원으로 컴백해요. 왜? 자기는 수원을 들었는데 모르겠대. 이해가 안 된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수업을 정규로 들어도 힘든 그런 수업을 특강으로 하신다고요? 저는 아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런 게 있어요. 지수 로그, 특히 로그 파트는 우리가 중학교 내내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규 수업으로만 하더라도요, 지수 로그 관련돼서 최소 400문제 정도는 풀려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조금 자신 있게 계산을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특강이 수원 특강이 여름방학의 완강으로 끝나면 제가 아까 여름방학을 15회로 봤잖아요. 횟수차로 보면 15회 동안 수원이 15회니까 매번 한 강씩 수업이 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선생님의 잔상만 가져요. 그 선생님 너무 수업 잘했지, 너무 좋았지. 정작 우리 아이들에게 풀어라. 지수로그 관련돼서 계산 문제도 못 풉니다. 로그에 대한 계산도 안 되는데 무슨 함수를 해요. 로그의 함수가 안 되는데 방정식, 부등식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런 이슈가 수원에는 지수로그에도 발생하고요. 삼각함수에서도 발생해요. 수열은 좀 다르기는 하죠. 수열은 공식만 외우면 풀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수열할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통예습 안 돼요. 통복습은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 뭐는 가능하냐? 부분 예습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시는 거죠. 나는 수원을 나가고 싶어요. 그럼 지수 로그를 끝낼 거예요 라고 보시는 거예요. 또는
삼각함수를 예습으로 끝날 거예요. 또는 수열을 끝낼 거예요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수열은 예습하길 권하지는 않아요, 저는. 지수로그 삼각함수 요 두 개의 큰 토막이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3주에 걸쳐서 깊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테마가 됐잖아요. 너 여름방학에 뭐 했어? 아, 나 여름방학에 수원에 지수로그 끝냈어. 너 여름방학에 뭐 했어? 나 여름방학에 수원에 삼각함수 끝냈지. 테마가 된단 말이에요. 지수로그가 6단원이고 삼각함수가 5단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차적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레인지 안에서 수업을 계획하시면 됩니다. 자, 수투는요. 수투는 예습 괜찮아요. 수투는 예습 괜찮아요. 예습으로 끝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수투는 사실은 강사의 역량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발휘되는 우리 선행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투는 잘 강의를 오래 하신 선생님이 강의를 해주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막 팍팍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학을 이용해서 수투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가 큰 수투의 그림을 그려놓고 정규 수업이나 학기 중에 수투 문제를 풀면서 그 부분을 채워나가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수상화 1, 2에 해당되는 기준들 그리고 중등 선행과 관련돼서 방학 특강을 배우는 수학의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수업을 그러면 들어야 될까? 과목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에 맞게끔 아이와 정하시는 거예요. 아이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런 게 있대. 이게 어때? 요번 방학은 이런 쪽으로 가고 싶어라고 계획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너무 심하게 왔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두 분에서 또는 여러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점으로 뭐를 잡으세요. 너무 무기력하지 않으면 공부 굳이 아니어도 되니까 뭔가 뭐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도 좋고요. 뭐도 좋고요. 좋습니다. 학습만 말씀드리는데 자, 수업이 여러 개 있어요. 중대형 학원에 아마 특강들이 여러 개 빵빵빵빵빵 깔릴 텐데 자, 내가 특강을 들을 때는 뭐가 제일 좋냐면요. 어머님이 정보 있으시면 그 정보에 맞게 잡으시는 게 좋은데 정보가 없다면 가장 큰 강의실에서 수업하시는 선생님 걸 들으세요. 제일 유명한 수업을 잡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 특강이라는 거는 선생님들이 하실 때 번외의 수업으로 추가적인 부분이 생깁니다. 당연히 비용도 추가 페이가 발생해요. 학원 입장에서는. 대체로 그리고 그거는 비율제입니다. 강의를 많이 할수록 학원에는 이득이 되겠죠. 선생님들한테도 이득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떠냐면 그 학원에서 제일 수업을 잘하시는 선생님에게 제일 좋은 강의를 줘요. 자, 어떤 말씀 드리는 줄 알겠죠?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또 이제 방학특강 관련돼서 기준 잡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제되지 않은 형태로 좀 두서없이 생각내는 대로 막 말씀드린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막 너무 딱딱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말 왜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쁘게 봐주시고 우리 지난번 영상처럼 좋은 댓글 남겨주실 거죠? 저는 그거 믿고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여름방학도 정말로 아름답고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다는 건 뭐냐면요. 요 시간이 가치 있게 쓰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나 다 똑같은 시간이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아주 좋은 효율성을 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성 있는 방학으로, 의미 있는 방학으로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이제 다음 내용부터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수학 얘기 한번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거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사실 입태 보고 좌절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셔서 학생도 많아서 입태에 대해서 좀 한번 적나라하게 한번 얘기해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검증할 수 있는 도구 그것도 제가 한번 생각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화이팅 하면서 이 입시 같이 견뎌나가 보자고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즐겁게 만나길 약속합니다. See you again.